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또 출산율 이야기 한번 해볼까? 출산율 이야기. 슈카 형도 출산율 이야기 빨 데 겁나 없지만, 나도 이 출산율 이야기 하는 게 좀 이렇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재밌다기보다는 사실 안 좋은 느낌에 더 가깝긴 하지. 그래서 뭔가 옛날에 여러분 영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봤어요? 에어로 스미스가 부른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거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운석이 막 날라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운석을 터트리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말 그대로 이제 종말을 앞두고 이렇게 지구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뭐 그렇게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아마겟돈이 분명히 오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다만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오게 될지 사람들이 잘 상상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런 구역이 오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온다기보단 천천히 오다가 어느 날 눈 떠보면 엿돼 있네? 엿됐네? 약간 jut됐네? 이런 느낌으로 분명히 올 거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나라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야. 우리가 인터넷만 봐도 커뮤니티만 봐도 야! 나같이 좆대자 이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자본가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많이 보이는 댓글 뭐야?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단골처럼 맨날 올라오는 그런 댓글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화가 난 사람이 글을 올렸더라고 블라인드에. 그래서 제목이 이거야. 출산율 세계 꼴등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젊은 세대. 삼성전자 아저씨가 글을 쓴 건데 근데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부끄러운 성적표 그것도 압도적인 꼴등이면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맨날 남 탓, 사회 탓, 탓 남의 문제로 취급을 한다. 자기는 37살에 애 셋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미혼인 친구들은 나한테 애들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그런다. 학원이나 제대로 보낼 수 있냐고 지는 그럴까봐 미안해서 애 안 가질 거란다. 그 말 듣고 본인 기가 차는 거야. 기가 찬다 이 나약한 세대야.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망치고 숨기만 하는 비겁한 새끼들아. 그러면서 인스타에는 맨날 호캉스 간 거 여행 간 거 자랑만 취하고 있지. 에라이 빌어먹을 대한민국 마지막 세대들아 정신 차려라. 진짜 마지막이 되기 싫으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내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나도 뭐 지금 와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잖아. 근데 사실상 이제는 끝났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을 이렇게 가시 놓쳐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댓글이 그게 뭐냐면 그런 거야. 어바님 말한 대로 남자들은 항상 소비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모되는 사람. 그렇게 갈려가는 인생대로 계속 살아왔으면 지금도 그렇게 살면 될 것이지 왜 지금 와서 그걸 하지 않느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저런 삼성전자 아저씨처럼 본인이 자식을 낳았잖아. 내 자식들이 살아가야 되는 건데 사실 본격적으로 엿대는 거는 우리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이제 한 60대 70대들이 별 상관없는 거지 알바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부터는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가장 괴로운 건 젊은 세대들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결국엔 그게 그 젊은 세대들이 자기 자식들인데 나처럼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건조하게 이제 뭐 각자 갈 길 가라.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나는 이제 존경을 받아라. 소모되는 그런 뭐 이제 퐁퐁의 인생 그거 왜 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나도 또 들으니까 열받대. 야, 내가 그럼 네 새끼를 위해 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뭐 항상 모든 일에는 다양한 관점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분명히 그런 시점 약간 나이가 든 사람이나 자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한없이 남의 탓하고 그리고 뭔가 전능아 같은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싫은가 봐. 그래서 그런 글이 올라왔고, 여기는 이 글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전쟁터가 됐거든. 그래서 막 겨우 애 3명 까면서 까부노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 그리고 난 애 낳아서, 넌 애 낳아서 허덕허덕 사는데 친구들은 호캉스 가고 여유로우니까 부러워 막 이러면서 이 조롱하는 댓글들도 되게 많았어. 그래서 결국엔 그래 인정한다. 비혼을 선택인형 얘기하는데 성장 과정에서 뒤처지면 욕 먹어야 된다. 대학 못 가고 취업 못하면 자기 반성 잘하면서 결혼은 합리화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뭔가 되게 정형화된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뭐 이제 요새 막 그러잖아. 이제 대학 만나면 욕하고
취업 못하면 욕먹고 백수면 오질나게 욕하면 그러면 자기 반성을 했는데 왜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덧글에는 당연히 그런 거야. 불쌍하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구나. 정부 경쟁하듯이 보는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것들도 많았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가 마지막인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마지막 세대로 온갖 똥바지 할까봐 안 낳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희 형님이 지금 그래요. 저희 형님이 결혼 되게 일찍 했는데 원래 애를 가지려고 했다가 원래 애를 키우려면 양가에 좀 적극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 사실 지금 와서는 혼자 못 기른단 말이야. 뭐 옛날에는 어떻게 길렀나 몰라. 근데 우리 엄마는 애 키워달라는 얘기할 거면 애 낳지 말라고 죽여버린다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원래 그러거든. 그 얘기했고. 그리고 형수 쪽, 처가 쪽도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지금 와서는 안 낳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성적 판단을 내리고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딩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사회가 어디가 어떻게 문제라서 30년 뒤 미래까지 암울하게 점치냐. 이렇게 풍요롭고 안정적인 세대가 또 어디 있었냐라는 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근데 사실 그래 여기서 뭐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뭐 서로 싸우는 댓글들이 있겠고 조롱하는 댓글들이 있었고 그리고 니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할까? 분명히 세대는 풍요로운 게 맞습니다. 근데 가장 살기 힘들어진 것 같아. 왜냐면 흑사병이 내가 많이 퍼졌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 보면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나는 살기 좋았던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가장 괴롭게 살잖아. 대한민국 특히나 가장 아름다운 20대가 가장 우울하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사회에 퍼진 그런 기류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얘기 안 해줬나? 내 동생 똥구리가 차 벤츠 끌고 다니거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똥구리한테. 어머니, 저희 집 벤츠는 비싼 벤츠입니까? 요새 애들 차 다 합니다. 아우디, 벤츠, 외제차인 거 다 알아. 근데 그 중에서도 모델이 비싼 모델이고 싼 모델인 거, 그걸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풍요로운 게 아니라 죽 같아진 거야, 세상이. 근데 문제는 그 죽 같은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누구 한 명을 꼭 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물론 제일 나쁜 거는 이제 언론 새끼들, 미디어 새끼들 제일 나쁜 새끼들이고, 씹새끼들이고, 그지? 그리고 정치인들 제일 나쁜 놈들 맞아. 그건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유튜브 인플루언서 간 애들 중에서도 막 타 직업 비하고 그래서 끌려가는 놈들도 존나 많습니다. 얘라이 뭐 이게 딸배 새끼들이라 이래갖고 나도 뭐 한 번씩 딸배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근데 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난 비하거나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는 내 라방 본 사람 보면 알겠지만 배달 음식을 진짜 많이 시켜 먹으면 나 그리고 그때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한다니까 실제로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편하네 한국처럼 이렇게 배달이 잘 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자의 차가운 자본주의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자본주의는 차가우니까요 그지 근데 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당장 인터넷 같은 데 보더라도 뭐 그런 거 뭐 300은 300충이다. 이거는 여자만 욕할 게 아니야. 남자들도 보면 뭐 이제 구급충이니 뭐면 편돌이니 그래갖고 오히려 남자 새끼들이 더 심하다니까 내 유튜브에 와서 비아냥거리는 거 보면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근데 나는 여기서 근데 하나는 똑바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그러면 과연 20대, 30대 애들의 책임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나 역시 40대인 나 역시도 시니어로서 내가 우리 세대가 굉장히 죗같이 욕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 사실. 근데 나는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래 군대 가서 여러분 뭔가 잘못됐어 일이 잘못됐어 이병이 혼나는 거 본 적 있어? 혼나는 건 누가 혼나? 항상 관리자, 책임자 그리고 장교 이 부사관 이런 사람들이 혼나잖아. 아니면 병중에서 책임이 온다면 그 책임을 이병이 지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 아니잖아. 상병장이 지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병신같이 된 거에는 이 20대 애들, 지금 20대 애들이 무슨 책임이 있냐는 거야. 이병한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 난 이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대한민국을 가장 이렇게 망치는데 1등 공신한 건 나는 586 세대라고 솔직히 생각해. 이게 혐오가 아니라 사실대로 봤을 때 그래. 대한민국은 군부정권 때 커가지고 586 세대들이 얘들이 지금도 실권이잖아. 그때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주 누구보다 빠르게 남는 거 아니라 아주 비열하고 저열하고 그리고 피해식을 주입시켜서 망하는데 그 핵심 주축이 결국엔 이제 586 세대 아니야.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게 뭐였어? 어른들이 미안해. 이 말 혹은 내가 했어. 어른들이 미안하다. 그리고 방송 보면 애는 낳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온갖 입 바른 소리, 그러면서 우리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무 죄도 없어. 이건 국가 탓, 사회 탓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얘들이 정작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너희들 탓이라고? 이 시대가 풍요로운데, 야, 애들을 그렇게 키운 게 누가 키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입은 삐뚤어졌지만 말은 똑바로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 항상 내가 말하잖아. 사회 현상이란 건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하나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구 한 명의 책임으로 돌 수가 없단 말이야. 사회 문제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모든 덤탱이를 2030들에게 둘러씌우려는 거 보면 애초에 그 2030을 키운 게 누구야? 여러분들은 하나 물어보고 싶어. 자식이 개차반이면 부모 책임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세요? 나는 동의하거든, 나는. 나는 동의한단 말이야. 전적으로 동의해, 나는. 근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20대들이 개차반이다. 그러면 누가 욕먹는 게 맞을까? 누가 욕먹는 게 맞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하고 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뭐 내가 늘상 말한 대로 임기가 좀 다 벗어났긴 하지만 근데 항상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보면 차라리 한결같이 하다가 차라리 한결같이 어른들이 미안해 이러던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들 답답한 마음이라는 거는 이해가 돼. 그리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사회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뭐 요새 들어서 뭐 미디어 거지 같은 거 못 틀게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지식인들 중에서 이런 거지 같은 혹사평이 퍼트려져 나가고 있는 도중에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이때까지 미디어 본 사람 중에서 두 명 기억해. 한 명이 김미경 누나였고, 그리고 한 명이 전원책 아저씨였단 말이야. 그 두 명이 그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라고 말한 건 내 들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수준에 맞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에는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유튜브에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좋게 좋게 얘기해주고 있잖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제 최선까지는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역시나 우리도 복돌이 얘는 얘는 어떻게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지 복돌아. 복돌아 왜 이렇게 일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 복돌이? 차차차차 차차차차 오늘은 복돌이의 가로세로 댄스로 가로세로? 이 단어 왠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차차차차 가로세로 댄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차